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방송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요즘 이제 우리가 여러분 VDI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VDI 갖고 우리가 이제 일반 업무들 거의 다 텍스트 기반이었죠. 텍스트 기반의 이제 업무들을 이제 VDI로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기업의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뭐 엔지니어링 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설계, 해석, 뭐 하여튼 또 이제 그래픽 이런 쪽 파트에서는 미디어 또 파트에서는 우리 업무도 이제 VDI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갈증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현실에 이제는 구현이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오늘 HP 코리아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HP에서 워크스테이션 쪽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차성호 부장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HP에서 테라디치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민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어떠세요? 지금 웍세션 하면 사실, 네네. 웍세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내 자리에서 그냥 웍세션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스탠드얼론으로 그렇죠. 이런 인상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크스테이션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고성능 PC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분명하면. 근데 이제 고성능 PC인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등치가 크고 부피가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나 특정 장소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고. 그렇죠. 스탠드얼론으로. 네, 스탠드얼론으로. 꼭 거기 가서만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근데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그런 환경이 꼭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능에 대한 생산성을 그대로 내가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굳이 회사를 갈 이유도 없겠죠, 사실은. 네네네. 또 뭐 꼭 집이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요즘도 출장도 많이 가고 네. 뭐 그 회사도 많이 지역적으로 많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서도 뭔가 이걸 할 수 있다면 네. 되게 아이디어라는 건데 그것이 네. 또 하나는 본인의 작업을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요새는 워낙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 회사의 리소스만 쓰질 않고 맞아요. 다른 회사의 리소스도 쓰거든요. 이럴 때 협업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 이게 작업이 복잡해질수록 헤비해질수록 더욱더 빠른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강력한 이런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회사가 뭐 어떤 엔지니어링 쪽이건 그래픽 쪽이건 뭔가 일을 하는데 그게 한 사람 뭔가 만들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문가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전문가 인도에도 있을 수 맞아요. 있고 뭐 다양한 있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랑 막 원격으로 할 수 있다면 돈이 엄청난 경비가 세이빙 되는 그 거죠. 사람들은 예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안 오죠 일단. 네, 맞습니다. 근데 원격에서 뭔가 콜라보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기꺼이 그렇죠. 뭐 네. 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어쩌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한 여러 인재들하고 맞습니다. 뭔가 같이 일을 해가지고 빨리 또 퀄리티 있게 그렇죠. 어떤 업무를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네요. 예. 또 요새 추세 자체가 직업을 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네. 내가 거기에 종속돼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일하는 거를 찾는 오히려 더 고급 인력일수록 네. 그런 걸 더 찾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인재를 내 회사가 고용을 해서 쓰려 그러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워크숍 관련된 워크로드들은 그런 관련된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단 앞에 부분인데 이제 앞에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조금 더 급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뭐 오피스 오브 더 퓨처라고 해서 이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업무 스타일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요즘 MZ세대들이 변하듯이 MZ세대들이 많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변화를 시켰듯이 그 업무 환경이라든지 업무 장소가 꼭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방향은 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면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의 추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사 많이 분들이. 네네. 이제는 뭐 출근하라고 했더니 난 퇴사하겠다. 난 이제 출근 안 할래.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회사에 대한 지금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 자체를 좀 줄였어요. 다 모바일 데스크로 바꾸고 실제 이제 집에서도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대면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는 출근을 해라. 그리고 그때 대면에 미팅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존처럼 재택일을 하는 이런 네. 환경의 어떤 하이브리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뭐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건 추세는 아십니다만 가장 큰 허들이 있는 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고성능 PC들은 집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회사 자산이기도 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데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출근이죠. 무조건. 그렇지만 내가 회사에서 집에서 일하거나 어디에서 일을 하던 생산성은 그대로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환경도 되게 중요한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요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여기에 관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생산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하면 노트북만 생각하시거든요.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 쓰지 이렇게 하지만 분명한 거는 고성능의 어떤 그 워크로드가 필요한 곳에서는 분명히 고성능 PC들, 서버, 말 그대로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에 대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과연 설치를 해놓고 쓸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H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PC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이 굉장히 다양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여러 종류의 이제 PC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PC들이 폼팩터가 다르거든요. 분명히 왜 그러면 폼팩터가 다르냐? 분명히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창출을 위한 PC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확실히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 크기는 엄청 크고 무겁지만 성능에 대한 포커스라는 제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환경에 적합한 어떤 구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분명한 거는 하이브리드 업무를 환경하기 위해서는 리모트에 대한 사용자가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꼭 회사 출근 안 하고 외부에서도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런 외부 접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느 회사든지 보안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분명히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외부에서든 하이브리드 업무에 적합한 업무 환경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시간에 조금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조업체는 보안이 저게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 지적 자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설계라는 경우들이. 그래서 지금 HP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제품들, 고성능의 제품들을 각각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아서 하는 어떤 구성 방법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디센트럴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그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전산실이라고 말하는 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성한 이런 식의 어떤 구성들을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저걸 필요한 경우에는 렉 장비 하나만 두고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홈팩터를 이용해서 구성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구성을 가지고 이 구성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까 전에 잠깐 보셨겠지만 HP의 워크스테이션 굉장히 다양한 로드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Z2 미니 제품,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제품이라든지 또는 원유로 된 렉 장비 형태의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나는 그런 제품보다도 정말 성능이 필요한 네. 이런 PC가 필요해,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해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고성능인 제품들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면 네. 그러면 사내에는 그러면 각자 이렇게 모니터만 있는 겁니까?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VDI 형태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쉐어해서 사용할 거냐 1대1로 매칭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고객들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럼 만약에 나는 그냥 뭐 오토데스크 정도 레벨만 쓰면 되는데 굳이 Z8이나 이런 고성능 정말 엄청 무거운 카티아라는 굉장히 무거운 PC를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거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네. 구성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세대 CPU가 나왔어요. 이것도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워크스테이션 미니 제품인데 이제 i9K까지도 CPU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는 A2000까지 쿼드로 A2000까지 구성이 되고 그다음 메모리 같은 경우 ECC 메모리라든지 뭐 저장 장치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제품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렉 장비에다가 굉장히 많은 수량의 제품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게 근데 되거든요. 미니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작은 건데요? 지금 현재 사이즈를 보면 A4의 절반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오. 예. A4보다 조금 작네 진짜. 작은 편인 거죠. 네. 예.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엔비디아 A2000까지도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사실 저 뭐 ISV 설티에 대한 부분은 받았습니다만 A2000이 부족한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요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한번 좀 보셔야겠죠. 일단 이 미니 제품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가장 고성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온 CPU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제품입니다. 이게 가장 HP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 중에 가장 고성능 제품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뭐 A6000 정도 레벨급을 들어갈 수, 2장 정도를 넣을 수 있다거나 또는 뭐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메모리가 3TB. 사실 그렇게 구성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 이제 저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도 1700W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듀얼로 10GBps에 대한 뭐 이더넷을 구성한다든지 말 그대로 고성능 PC입니다. 근데 고성능 PC로서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요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영상은 지금 4R이라고 해서 넥 타입의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마감 중에 이제 실제 사용의 예를 보면 네. 저렇게 렉 타입으로다가 구성을 하고 워크스테이션 G2 미니나 G8을 저렇게 렉 장비 안에다가 넣어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는 오토데스크만 해도 2D가 있고 3D가 있고 뭐 맥스, 마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G8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카티아나 뭐 엔시스 이런 알테어 뭐 이런 해석 툴을 쓰더라도 항상 고성능을 또 쓰는 건 아니에요. 약간 저성능만 써도 충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개발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성능으로다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회사는. 사이징을 할 때? 예, 그러다 보면 개별한테 다 주다 보면 비용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렉 타입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이유는 G2 미니를 예를 들어서 10대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G8을 10대를 넣어놓게 되면 고성능은 G8을 써라. 그리고 약간 저성능 필요하면 G2 미니를 써라. 네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활용도는 굉장히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뭐 G8이건 G2건 뭐 미니건 간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데디케이트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워크로드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유연하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플렉서블하게. 그것도 사실은 뭐 회사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네네. 사실 데디케이트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럴 그것도 수도 이제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1번은 미니, 뭐 네. 2번은 뭐 Z8에서 고성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렉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그 렉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작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PC를 장착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엔비디아 A4000이 한 2장까지 넣을 수 있다거나 아까 Z8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공간적으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렉 장비 안에 다양한 회사에 필요한 제품들을 필요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니 같은 경우에 48개 유닛, 그러니까 48개의 제품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저 48명이 솔직히 데디케이트 쓸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그 뭐 저거를 어디다 놓느냐는 보통 일반적인 전산실이나 뭔가 환경,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곳에다가 놓게 되는데 공간에 대한 차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크게 쓰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니라든지 아니면 저런 원유, 렉 타입에 대한 제품들이 니즈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아까 하셨듯이 그냥 1대1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사내망에서는 뭐 보안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저렇게 쓰더라도 대부분 성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텍스트 형태라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텍스트 형태라면 지금 현재 있는 뭐 VDI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게 그래픽을 하는, 뭔가 그래픽을 하는데 이 고성능을 원격으로 하겠다. 그러면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화면이 뚝뚝뚝뚝 그렇죠. 끊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성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는 VPN을 붙여지는 않지만 요즘 대부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붙이는 거에 대해 익숙하다 보니까 VPN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VPN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거나 이러면 비용이 굉장히 막 상승을 한다든지 그거 하나하나 계속 설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VPN이 없을 때에 만약에 VPN을 쓰지 않고도 보안이 보장이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했을 때 편리하게 쉽게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HP에서 이제 뭐 애니웨어라는 이제 솔루션이 뒤에 이제 세션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다음 세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HP 애니웨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고성능 원격 근무, 아까 보셨던 그런 디바이스들을 모아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테라디치라는 이제 회사를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테라디치라는 회사가 뭐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그 미국 아카데미 쪽에서 에미상을 받았어요. 네. 기술적 엔지니어링 애니상. 저게 왜 받았느냐? 잘 생각해보시면 2년 동안 지금 코로나였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저희가 밖에 못 나가고, 회사도 출근 못하고, 다 같이 모여있지 못했을 당시에도 드라마는 계속 만들어졌어요, 방송 네네. 드라마들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방송을 원격으로 실제로 저 고성능의 PC를 회사에다 놓고, 집에서 그걸 방송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크리에이션 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거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수고? 그걸 인정받아서 저는 상을 받았게 됩니다. 저 에미상이 이번에 이정재 씨가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으로. 우리도. 저분 엔지니어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에미상. 네네 에미상. 네. 그래서 좀 테라시라는 받았던 회사인데 그리고 사실은 또 테라시의 경쟁 회사가 또 저희 쪽에 HP에서 있었던 솔루션이 있어요. 사실은 네. G센트럴 리모트 부스트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 회사가 저희가 테라치를 인수하면서 두 개가 합쳐지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좀 더 장점들만 골라서 HP 애니웨어라는 걸 만들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기 오른쪽에 보면 그 이제 온프리미스에 네네. 이렇게 아까 전산실 사진처럼 이렇게 네네네. 레고로에서 다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쓰고 있는 데들이 네. 있나요? 지금? 있으시죠. 많이- 사실 어, 고객사들이 있으시고요. 그거는 네. 이제 용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1로 쓸지, 그거는 저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실 네네네. 회사 내부에 대한. 주로 어떤 회사들이 저런 거에 관심을 보입니까? 지금?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의 테라디치를 HP가 인수하기 전에는 음? 주로 M&E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방송, 영상 제작, 네. 게이밍 이런 쪽에 많이 쓰고 계셨는데 대부분의 사용의 예는 내 워크스테이션, 내 개발용 워크스테이션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용도 그 중에서도 이제 고성능으로 접속할 수 있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없는 이런 솔루션으로다가 많이들 쓰셨는데 최근에 이제 HP와 한 회사가 되면서 HP의 많은 어카운트 중에 엔지니어링 쪽이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제조 쪽이 많으니까. 예,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지금 어떤 게 더 개발자들한테 효율적으로다가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쓰고 계신 매뉴팩처링 회사도 있고 HP가 인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도입을 고민해서 저희가 이제 POC를 진행하고 있는 네. 이런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네, 어카운트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많은 회사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 이런 환경이 이미
코로나에서 필요하다는 게 검증이 된 상태라서 네.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뭐 적합한 고성능 환경 구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솔루션이 사용자가 어디서든 작업하는데 필요한 해상도, 방송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고성능이겠죠. 해상도가 높겠죠. 그다음 사운드나 색에 대한 정확도도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안 환경에서 또는 보안을 보장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고성능 원격 솔루션이 HP Anywhere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네네네. 다음에는 요 애니웨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여기 유민영 이사님이 네네. 좀 더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애니웨어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HP에서 이제 워크스테이션 비즈니스 쪽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쟁사였던 애니웨어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테라디치였는데 한 회사가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한 회사가 되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테라디치 비즈니스 담당하게 되었고 이 테라디치가 합쳐지면서 HP 애니웨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들이 애니웨어로다가 합쳐졌는지 그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라디치 같은 경우는 PCYP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회사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께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에는 PCYP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PCYP 프로토콜이 왜 좋은지는 뒤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HP 애니웨어도 워크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HP 워크스테이션은 굉장히 많은 이 ISV 파트너들 그리고 OEM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 효율성, 그 다음에 고성능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다 만족을 해야 되고 모든 회사가 원하는 레벨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HP 애니웨어 역시 같은 맥락으로다가 이런 ISV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 테라디치를 솔루션으로 써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HP 애니웨어를 그럼 왜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리모트 억세스, 리모트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뭐 MS도 있고 VM웨어도 있고 기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P 애니웨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개발자 이런 고급 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많다. 그리고 단순하고 안정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보안 때문에 VPN도 설치해야 되고 뭐 서버도 사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HP 애니웨어는 지금 쓰시는 그냥 그 환경에서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안전한 원격 및 엔드포인트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내가 작업하는 데이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작업을 내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부산에 갔을 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부산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부산 그 자리에서 서울에서 업무하시던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광범위한 플랫폼 유연성과 완전한 멀티 클라우드 지원은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도 이걸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거를 이 솔루션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HP 애니웨어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라디치 카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테라디치 카스는 G센트럴 리모트 부스트, HP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G센트럴 리모트 부스트의 경쟁사였습니다. 근데 이 경쟁사를 그럼 왜 HP가 인수를 했느냐? G센트럴 리모트 부스트의 강점이 있고 테라디치 카스의 강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강점을 하나로 합치려는 게 HP 워크스테이션 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센트럴 리모트 부스트는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나 사용성 면에서 굉장히 인터페이스 이런 게 굉장히 사용자 프렌들리하게 제작이 되어 있었고요. 테라디치 카스 같은 경우는 성능, 퍼포먼스와 유연성, 그리고 보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다가 합쳐지는 작업을 HP 애니웨어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 애니웨어는 좀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쪽, 그 다음에 게이밍, 그리고 제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도 있는데 최근에 가장 큰 규모의 딜은 금융 쪽에서 또 있었습니다. 금융 쪽이 그럼 왜 고성능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융 쪽에서도 고성능으로다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적인 이유로다가 외부에서 억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강점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HP 애니웨어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최근은 건축 쪽 문의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네. 이 AEC 쪽도 있고 정부 그리고 학교 이런 쪽에도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추후에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케이스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COIP의 차별화 요소. 이 PCOIP는 테라디치가 2004년에 개발을 했던 2000년에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개발된 PCOIP를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OIP를 우리도 지금 PCOIP 프로토콜인데 하고 계시지만 그 프로토콜은 2004년 버전이고요. PCOIP 울트라 버전이 2019년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HP 애니웨어는 PCOIP 울트라 버전을 쓰고 있고 이 PCOIP 울트라 버전이 얼마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좋은지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밖으로 빼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중앙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그대로 있고요.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픽셀만 내 화면으로 보게 되고 그 픽셀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압축을 잘 하고 디코딩을 잘 하느냐 이게 바로 기술인데 이런 기술력이 있어서 PCOIP 울트라는 굉장히 고성능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OIP의 프로토콜의 우수성은 제가 이걸 이제 앞에 이제 특징만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까지 읽으면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BTL Build to Lossless라는 모드를 쓰게 되면 고품질의 이미지가 전송이 되면서 이걸 또 디코딩을 할 때 복원을 할 때 이 압축률이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원을 했을 때 압축률이 높은 거를 복원하려다 그러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BTL 모드를 쓰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3D CAD 작업 그리고 헤비한 그 동영상 제작 이런 거를 할 때 쓰시게 되기 때문에 복원을 했을 때 최대한 원본과 같은 화질 그런 거를 보이실 수가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 정확도는 제가 워크스테이션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을 때도 항상 강조하던 부분인데요. 이 색 정확도가 내가 개발하려는 제품과 내 화면에 보여지는 제품과 그 다음에 고객이 또 생산된 제품을 봤을 때 색상이 다르다 그러면 그 제품은 처음부터 잘못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색 정확도는 굉장히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수한 충실도, 모든 네트워크 지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폐쇄망에 있거나 또는 퍼블릭 환경에 있거나 클라우드 환경에 있거나 내가 쓰는 네트워크 장비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전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프레임 레이트에서 가장 효율적인 멀티 코덱 파이프라인.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어떤 코덱들을 사용하는지 그건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회사가 H.264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H.264는 여러분께서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실 때 그럴 때 쓰시는 게 이제 H.264인데 이게 압축률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복원을 했을 때 원본과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H.264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3D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AVX2라는 이런 거를 또 써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스위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드포인트 보안은 많은 회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넘어가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더군다나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아웃소싱에 있다 보면은 우리 데이터를 넘기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데이터를 넘길 필요 없이 그분의 지적 자산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와콤 기기 경험 가속. 이 와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은 특히 좀 민감하거든요. 디자이너들은 마우스로다가 뭔가를 작업을 하는 것보단 당연히 와콤 펜 같은 걸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와콤 펜의 이 입력 지연 속도, 이런 부분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냐, 이것이 바로 기술일 것 같습니다. PCIP 프로토콜의 이제 색 정확도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 왼쪽에 이제 YUV 4대 2대 0, 이게 이제 보통 이제 H.264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PCIP는 굉장히 거진 똑같은 이런 색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의 선명도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역시 H.264에서 보여지는 텍스트가 약간 깨지는 반면에 PCYP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BTL 모드를 켜고 껐을 때, 복원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복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 RDP10 버전 10 같은 경우는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복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섹 H.265 같은 경우도 역시 뭐 RDP10보다야 적지만 여전히 복원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PCIP 오토 오플로드, 이건 이제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런 환경에 그냥 쓰실 때 복원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100% 똑같은 걸 복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BTL 모드를 켰을 때 100% 정확하기 때문에 거진 복원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 모서리의 차이, 모서리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차이도 PCIP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AD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와이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이 와이어의 하나하나의 정확도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H.264로 하게 되면 약간 좀 깨지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CIP 울트라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PCIP를 지금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테라디치가 초기에 개발했던 PCIP 버전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뭐 가상화 회사는 이런 데들이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회사가 이제 PCIP 프로토콜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PCIP 프로토콜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퍼포먼스와 품질 측면에서 개선을 한 게 바로 이 4K와 UHD까지 제공하는, 그리고 60fps까지 제공하는 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IP 울트라 버전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하지, PCIP를 쓰냐 안 쓰냐는 사실은 이미 되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 PCIP 울트라 저 버전을 제공하는 것들은 HP에서만 제공되는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기존의 OEM 했던 이런 것들은 다 기존 과거의 PCIP고요? 예, 예.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이제 VM웨어도 PCIP로다가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고성능용으로다가 블라스터라는 걸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는 PCIP 울트라가 적용이 된 건 아니고요. HP 애니웨어에만 PCIP 울트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H.264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품질보다는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디펜던시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한 스트리밍 작업도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여전히 H.264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으로다가 나는 모든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품질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 AVX2라는 코덱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쪽, CPU를 많이 쓸 건지 GPU를 많이 쓸 건지를 결정도 하면서 뒤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코덱까지도 어떤 코덱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다가 빨리빨리 인지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스스로 그걸 바꿔준다. 네트워크 환경도 중요한데, 일단은 작업의
어떤 작업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작업은 AVX2로다가 전송을 해야 원활한 개발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냥 H.264로 써도 충분한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문의도 사실은 여기 질문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럼 왜 도대체 HP Anywhere로다가 구성을 하는 게 더 낫겠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 Anywhere는 지금 보시는 구성으로다가 우리가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서버단 워크스테이션, 개발점의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되는 게 이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모듈이 Anywhere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격에서 접속을 하는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게 PCIP 클라이언트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nywhere 매니저는 뒤에 구성을 보시면 뒤에 구성에서 한 가지 모듈이 더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일단은 이 세 가지 에이전트와 매니저와 클라이언트가 이거는 쓰입니다. 그러면 좀 뭐야 뭐 서버단, 클라이언트단에 할 텐데 그 서버나 클라이언트단이 다 HP여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무거나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꼭 HP 디바이스는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환경, 그 장비가 어떤 장비든 상관없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퍼포먼스도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 PC가 옛날 PC다. 뭐 이러더라도 옛날 PC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쨌든 인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CPU가 최소 사양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가지고 계신 디바이스의 사양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권장 사양을 제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라면 지금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 HP Anywhere를 체크해 보려면 뭐 표시라도 해보려면 기업의 기존 환경에서 바로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HP 뭐 워크스테이션 또 서버를 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해볼 수 있는. 그 대신 이제 뭐 네트워크 환경이나 환경 같은 걸 미리 사전 점검을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진행하는 거는 처음에는 저희 솔루션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다시피 고객분께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 순서는 저희가 POC를 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고객분께 요청해서 검토하는 그런 미팅을 또 추가로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경을 이해한 다음에 바로 라이센스, 저희가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쉽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PCIP 에이전트는 보시다시피 워크스테이션 또는 가상머신 여러 호스트 환경에 이제 배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작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작업에 쓰일 그 디바이스에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로다가 물리적인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로 물리적인 피지컬 디바이스 또는 버추얼 디바이스 같이 쓰고 계시다 그러면 둘 다 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쓰고 싶다. 뭐 애저나 AWS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쓰고 싶다.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Anywhere 매니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용자는 저사양을 쓸 수 있고 어떤 사용자는 고사양을 쓸 수 있고 이런 걸 저희가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매핑을 하는 데 있어서 Anywhere 매니저를 쓸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추가 모듈이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동그란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인데 이 동그란 게 뭐냐면 매니저 기능에 플러스 커넥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커넥터는 여러분께서 그거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원격 액세스를 할 때 가장 큰 그 원격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보안 때문에 VPN을 통해야 되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VPN을 구성해 놓고 원격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격 업무에 이런 고성능을 쓰려다 보니까 VPN의 성능 자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정해져 있는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빠른 저희 G센트럴 리모트 부스트의 제약적인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 연결은 퍼포먼스가 좋으나 외부에서 VPN을 통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성능 저하가 생긴다. 그래서 그 VPN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넥터는 그래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네트워크 대역폭이 1TB고 사용자가 5명이 있는데 5명이 각각 500MB씩 쓰고 있다.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1TB에 충분한 거는 2명밖에 못 쓰거든요. 그럼 나머지 3명은 별도의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커넥터입니다. VPN은 그 VPN 안에서 다 접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걸 또 증설하려고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네트워크 장비도 새로 추가해야 되고. 얘는 이거 전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커넥터는 그냥 커넥터만 몇 개 더 설치를 해서 라우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저들이 더 빠른 속도로다가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VPN은 만약에 해킹당해서 뚫린다. 그러면 데이터 억세스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커넥터는 뚫려도 데이터 억세스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픽셀만 전송하던 거를.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보안적으로도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원격으로 작업을 하시려는 분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설치를 해서 억세스를 하는 그런 용으로다가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모든 OS 다 가능합니다. 모든 OS 다 가능하고 모든 벤더의 하드웨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태블릿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도 최대 4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와콤펜 같은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도 여러 가지를 다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VDI 환경에서 제로 클라이언트를 쓰시는 분들, 이런 제로 클라이언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 Anywhere는 4K UHD 해상도 이런 부분, 그리고 최대 4개의 모니터, 그 다음에 표준용이 있고 그래픽용이 있습니다. 표준용은 금액도 좀 더 저렴하고요. 보통은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를 쓰시는 그런 환경에서 표준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워크스테이션 유저분들은 그래픽용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엔드포인트 옵션, 보안이 강력한 제로 클라이언트, 저희 HP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신 클라이언트가 또 나오거든요. 내년에 출시 예정이 있고, 그런 부분도 고성능 유저를 위해서 출시가 되는,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싱클라이트 이름이 제로 트러스트예요? 네, 맞습니다. 없다는 얘기인가?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에 이제 싱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이 단말기에 집중돼 있던 보안의 강화를 여러 환경으로다가 확대를 하는데,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인증을 공식적으로 받은, 네. 예, 그런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형태로다가 가서 모든 제로 트러스트를 받은 것끼리만 연결을 하는.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안을 좀 더 강력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싱클라이트가 어떻게 싱클라이트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싱클라이언트도 기존에는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약간 제약적인 부분이 없지 않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엔드포인트 단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고성능을 돌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로 클라이언트는 어차피 원격으로다가 억세스하는 그 대상 워크스테이션과 대상 서버의 퍼포먼스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 싱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서도 보통 이제 디코딩 하는데도 아무래도 또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HP 같은 경우도 T740 이런 모델의 제로 클라이언트화 시키는 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거에다가 제로 클라이언트. 그렇죠. 네, 저지연 주변 지원 장치, 말씀드렸다시피 와콤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모든 OS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OS를 다 커버하고, 유연한 라이센스 구매는 여러분께서 디바이스를 뭐 1000대를 쓰고 계신다고 해서 1000개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보통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마다 다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동시 접속이 몇 명이냐. 우리는 워크스테이션을 1000대를 쓰고 있지만 동시 접속은 100명?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0개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라이센스도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데, 보통은 우리 회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내가 몇 가지 조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아이폰, 애플에서 개발자들한테 API 제공하듯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HP Anywhere도 SDK, API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서 고객분께서 원하시면은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부분을 뭐 로고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어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다 가능하고요. 아까 어떤 질문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뭔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예, 하이브리드 환경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피지컬 디바이스에서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다 그러면
요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작업을 하는데 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가 섞여 있다. 그러면 그게 하이브리드고 내가 회사에서 작업만 하던 거를 재택하면서도 원격에서도 억세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맥 유저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많은 디자이너,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역시 맥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P에서 맥이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HP 애니웨어는 맥 유저분들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에서 가장 이런 솔루션 도입에 고민하는 부분이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비용과 ROI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원격 근무 인력을 유치할 수가 있고 요새 고급 인력분들은 회사를 골라서 갑니다. 그렇죠. 네, 연봉만 보는 게 또 아니에요. 연봉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베네핏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아마 저는 앞으로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요새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우리 회사 네. 들어오면 1년에 한 달 살기 한 번 해줄게. 그렇죠. 그 많은 게 또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급 인력을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격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매력이 생길 겁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어 정말 고급 인력인데 그렇죠. 그 사람을 데이터를 우리가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그럼요.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그리고 거예요. 인도가 아무래도 또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또.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제 그래픽하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인도 사람은 어때요? 뭐 뭐, 잘하면 되지.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건 중에 2건 정도가 하나는 최근에 끝났고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한국 쪽에 그 지사가 있고 베트남 쪽에 근무 개발자를 쓰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베트남 쪽에다가 워크스테이션을 사서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쪽에서 야. 워크스테이션을 사가지고 일로 접속해서 일해라. 저는 안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좋네. 또 하나는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지만 해외에 약 200개 워크스테이션을 공급을 해주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이게 워낙 현지에서 사라 그러고 현지에서 쓰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중앙 집중화 해가지고 200대를 다 한국 워크스테이션 한국에다가 두고 해외에서 원격으로 네네. 억세스 작업하는. 아, 그게 충분히 그렇죠. 가능한 거죠. 실제로 저희가 많은 여기 오신 분들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버워치 아실 거예요. 이 오버워치는 이제 슈팅 게임인데 그 오버워치를 어떤 테스트를 저희가 하고 있냐면 미국의 서부와 미국의 동부 끝 거기에서 오버워치로다가 얼마나 게임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슈팅 게임은 되게 이 빨리빨리. 작은 그렇죠, 지연 그렇죠. 시간 차이에도 큰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테스트도 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저희가 동영상도 그 테스트 영상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증가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보안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데이터가 다 회사의 환경 인프라 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고 예를 들어서 밖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노트북을 잃어버렸어. 워크스테이션을 잃어버렸어. 이랬을 때 걱정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빨리 다른 장비 바로 구해다가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안적으로 중요하고 저기서 지금 암호화된 픽셀이라는 게 결국 화면만 그렇죠. 간다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냥 보는 화면만 간다. 그렇죠. 보는 화면만 가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다 그 내용이 적용이 되는. 그다음에 운영 비용 절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회사로다가 내가 직접 고급 인력을 고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비용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료로다가 내는 부분도 굉장히 비용적으로다가 저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를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 가상화는 잘 좀 판단을 할 필요는 있어요. 가상화가 비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상화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 라이센스를 또 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워크스테이션 예를 들어 G8급을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네네. 뭐 AWS 라이센스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합쳐지다 보면 이건 또 시간당 돈을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장 오늘 하루 쓸 거야 뭐 싸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뭐 1년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 애니어를 테스트 많이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본 분들의 피드백은 어때요? 해보신 분들의 피드백 궁금해.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도 아마 실제 그렇겠어? 하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번 쓰신 고객분들의 리뉴얼 하는 확률이 거진 100%입니다. 오. 네. 그만큼 필요해서 쓰고 계시다는 네네. 반증인 거죠. 네. 그리고 한국에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는 방송사 다 쓰고 계십니다. 네, 다 쓰고.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지금 이제 이렇게 원격에서 엔지니어나 그래픽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인 거네요, 현재. 그렇죠, 그렇죠. 네? 현실을 해. 네. 안전하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걸 쓰고 있고 이렇게. 네네. 이 정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네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그러면 이것이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뭔가 회사 뭐 이렇게 기업 간에 이제 콜라보하고 협업하는 인터페이스도 점점 게임이 아니라 메타버스처럼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죠? 그렇겠죠. 지금의 우리가 어떤 딱딱한 그 맵이 UX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메타버스 같은 UX 그래픽이 U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세상이 되면 이게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 이런 게. 저희도 네? 이제 그 시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네. 그러니까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인 답글도 남겨주셨으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고요. 설문 또 할 거니까 요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께서 체험해 보려면 어떻게 설문에다가 좀 얘기하면 되겠죠? 요청 같은 거. 저희 쪽에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네. 제가 저희 총판을 연결을 해도 되고 네. 여러 가지로다가 어쨌든 써보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지금 네네. 이영준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센스 비용은 기계 단위인가요? 보통은 CPU 단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스테이션을 아무리 많이 쓰신다고 해도 그 비용을 다 내실 필요 없고요. 네. 동시에 몇 명이 접속할지 세션 단위로다가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애니어 할 때 이제 기업이라면 다 AD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액티브 디렉토리 네네. 이런 거하고 연동 같은 건 더 쉽게 되겠죠? 예, 그 다이렉트 연결에는 액티브 디렉토리는 필요 없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디바이스에 액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AD는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세션이 네. 제가 이제 앞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던 거는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은 말 네. 그대로 이 솔루션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구축을 할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뭐 네네. 고성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HP 네네. 애니웨어를 소개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정수님께서 이제 뭐 오늘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 애니웨어가 우리 IT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간다고 감사합니다. 기대가 더 커졌다고 해서 정말 비용과 그에 따라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제가 성함 적어놨습니다. 자, API 제공은 네. API 제공은 인터페이스를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내용이 그 일반적인 하드웨어적인 내용보다는 자꾸 솔루션 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영주님은 싱클라이언트 시스템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일까요? 애니웨어를 쓰기 위한 네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싱클라이언트나 노트북이나 i5 이상의 CPU면 될 것 같습니다. i5 예, 이상? 기본적으로는. 그 외에 이제 최소 사양은 나중에 이제 추가로 문의 주시면 네. 저희가 그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가 있거든요. 음. 그걸 한번 제공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뭐 높진 않아요. 네네. 혹시 서기무님은 이제 뭐 2차 인증 같은 거 지원되는지 2차 인증. 2차 인증이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중 이중 인증.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김현진, VDI와 워크스테이션 가상화는 다른 개념인가요? 같죠? 예, 같은 맥락이고 VDI의 어떤 구성을 하느냐가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을 쓸 건지 버추얼 데스크탑을 쓸 건지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님, HP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에서는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랜섬웨어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대책도 있는지요? 있죠. 있죠. 네. 울프 시큐리티. 네, 울프 시큐리티나 뭐 바이오스 해킹에 대한 부분, 랜섬웨어에 대한 솔루션들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얘기들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네. 울프 시큐리티는 제가 했던 것 같네요. 네. 예전에. 개발자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지금 있는 네트워크 환경만 저희 솔루션 아키텍트 분들과 저희 총판의 엔지니어 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그 환경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택님, HPE ILO를 통해서 서버 하드웨어 전원 차단, 리셋 등의 전원 제어가 가능했는데 이건 좀 서버입니다. 서버 서버 쪽. 쪽이네요. 이거는. 자, 요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HP 애니웨어 매니저에는 이렇게 하드웨어 파워 컨트롤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유휴 장비의 워크스테이션을 내가 끄고 싶다. 그럼 끌 수도 있고 보안상으로 또 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희 HP 애니웨어 매니저라는 그 툴에 네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관주님, 회사에서 CAD 3D 동영상 등의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할 때 제로 클라이언트와 신 클라이언트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제로 클라이언트와 신 클라이언트의 차이는 보안입니다. 보안. 그래서 제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VDI 환경에서 디스플레이만 연결해서 쓰고 싶을 때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 클라이언트가 당연히 더 범용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클라이언트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내년에 개발될 제로 트러스트 버전이 아닌 현재 버전은 HP뿐만이 아니고 모든 회사가 한 가지 기종으로다가 특정화되어 있거든요. 그 네. 역시도 PCIP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신 클라이언트는 아시다시피 저성능 뭐 300 시리즈부터 700 시리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갈수록 이제 하이엔드 쓸 수 있는데 제로 클라이언트 모바일도 지금 있고. 저희 뭐 셀룰은 요 정도 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의 굉장히 제한이 낮은. 낮은. 네네네. 자, 이게 아까 그 HP 애니웨어는 이제 뭐 애니웨어 말처럼 이제 뭐 이렇게 서버 쪽이건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쪽이건 아무거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HP가 인수한이 이제 1년이 됐잖아요. 네. 1년이 돼가지고 아까 HP 원래 갖고 있던 뭐 테라디치랑 했던 유사한 네. 거는 그 UX 쪽이 사용자 UX 쪽이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또 네. 이게 계속 뭐 합쳐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이야 이게 아무거나 다 되지만 이게 HP 워크세션만의 뭔가 유니크한 뭐 이렇게 어떤 피처라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네. 제가 예측해 보자면 이제 HP잖아요. 네네.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네네네. 싶습니다. 지금은 HP가 아니어도 모든 전 제품에서 이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로서는 하드웨어 디펜던시는 없습니다. 네. 하드웨어 디펜던시는 알겠습니다. 없고. 네. 나중에 뭔가 HP에서 뭔가 HP 워크세션 파트에서 이거를 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번들 패키지 같은 거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센서티브한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면 기존에 이제 테라디치라는 회사의 비즈니스는 HP랑도 OEM 파트너고 네. 여러 저희 하드웨어 경쟁사도 다 OEM 파트너입니다. I see. 그렇기 때문에 그 OEM 파트너 컨트랙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현재로서는 뭐 하드웨어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종철님께서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그 HP 워크세션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한. 지금 하이브리드라는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정의하기 나름이긴 할 수 네네.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집이냐 사무실이냐 이걸 두 개를 섞는다라는 개념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측면을 보면은 아까 온프라미스라든지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환경이 되더라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식의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워크스테이션 로드맵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효승님, OS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면 사용일이 지날수록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출고된 상태처럼 복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원격 지원은 HP 제휴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있습니다.
양지영님은 워크스테이션, HP 워크스테이션의 이제 발열 쪽은 어떤지, 발열 관련된 것은. 지북이시네요. 그래, 저거 노트북 아,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아,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네네네. 이야기시네요. 저게 다 이용준님은 이제 이렇게 구형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신규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뭐 할 때 뭐 보상 판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뭐. 이 보상 판매는 제가 지금은 저는 이제 테라디치 쪽 담당이지만 네. 제가 요 전에 아까 이력에 잠깐 보셨으면 서비스 앤 솔루션 BDM도 제가 요 전 했었는데 저희 HP에는 보상 판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쓰고 계신 장비를 알려주시면 그 장비에 대해서 잔존 가치를 확인해 가지고 그 잔존 가치를 새로 구매하시는 장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영준님, 이동성을 위한 가벼운 무게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성능이 함께 필요한 경우 지센트럴 4R 구축 이후 사용 권장된 단말기 모델은 무엇이고 그 모델이 권장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있습니다. 저희 쪽에 있고요. 저한테 별도로 메일 하나 주시면 제가 그 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관주님, 하모니카 OS를 워크스테이션에 사용할 경우 PCIP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하모니카 OS를 운영할 경우 원격 업무에 적절할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기술팀에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답변을 남겼네요. 남겼네요. 네. 하모니카 OS. 저도 하모니카 OS. 리눅스. 리눅스 OS구나. 자, 오늘 제목이 웨이더 제목이 이용진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환경이라 되어 있는데 일반 워크스테이션 대비해서 고성능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인 건지. 사실은 그게 이 질문은 제가 많이 받았던 일반 PC와 워크스테이션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는 네. 질문의 그 연장선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고성능에 대한 부분, CPU나 그래픽만 얘기를 하시는데 메모리도 ECC 메모리라든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냐. 네. 그 다음에 ISV 같은 설티에 받아서 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내가 회사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제품이냐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사실은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내가 워크스테이션을 써야 될 거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워크스테이션 써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은 HP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도비 걸 쓰는지, 오토데스크 쓰는지, 알테어를 쓰는지 내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찾아보면 거기에서 권장 사양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권장 사양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전영진님은 그 엣지 컴퓨팅을 위한 리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과 애니얼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의 차이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엣지 컴퓨팅을 위한 리치 클라이언트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사실 잘 모르겠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네. 메일을 주시면 네네. 저희 쪽에서 그 네네. 솔루션 아키텍트 분께 네. 한번 답변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좋은 점 하시면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세 분. 네.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일단 장혁수님 장혁수님, 네. 그리고 문주용님 문주홍님, 네. 이렇게 두 분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저는 체크를 안 했어가지고 아까. 서보영님 서보영님, 네. 서보영, 장혁수, 문중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문 마저 해주면 고맙고요. 특히 설문에 여러분들 테라디 애니웨어 한번 체험이라든지 한번 표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설문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네, 일단 그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 사회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제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그 원격이나 이제 고성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맞는 워크스테이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려드리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예, 오늘 일단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쪽에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나는 뭐 라이센스 몇 개 안 필요한데 이런 거 가지고선 테스트 요청해도 되나?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 역시도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바로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